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부동산 투자자나 상가주택 건축주 등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많은 부동산 투자자나 이러한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대체로 공사비나 매입비 등 자금 문제, 사업성, 절차와 방법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과 염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가운데 오늘은 이런 건물에 대한 사업성 등에 대해서 상가주택, 다가구주택의 설계와 건축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채널에서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건축과 관련된 일반적인 이야기, 특히 재테크, 부동산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두 주제가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축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될 내용이고, 앞으로도 설계와 공사에 관련된 내용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본 채널에 초기에 제작된 영상들이 많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는데, 무슨 일이나 사업을 하든지 사업성, 경제성, 그리고 부동산적인 장래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없다면, 특히 다른 일에 비해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해야만 하는 이러한 건물의 매입이나 건축에 있어서는 더 말할 것이 없을 텐데, 그동안 이러한 건물과 부동산 등을 위한 건축 설계와 공사 등을 하면서 느끼고 경험한 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 또는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진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물주는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재테크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주식이나 경매, 땅이나 아파트 등 부동산 투자 등 각자의 조건이나 특성에 따라 여러 방법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저는 평생 건축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나면서 자연히 건축사업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이 거주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지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업적으로 이런 건물을 계속 짓는 소위 집장사, 즉 디벨로퍼에서부터 건설회사를 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분들 가운데는 실패한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체로 여러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지켜보면서 건물 즉 디벨로퍼 사업이야말로 주식이나 경매 등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도 가장 안정적이고 큰 돈을 버는 사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의 가락, 개포, 강동에 있는 고덕지구를 비롯한 1980년대 전후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이러한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건축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회사나 건설회사로 성장한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상가주택은 대표적인 수익형 건물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건물을 짓는 디벨로퍼 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택이 복합적으로 같이 있는 건물로서 대부분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주면서 주인이 4층 등 상층부에 거주하는 형식의 건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나 다세대 또는 연립주택에 비해서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형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은퇴자 등이 노후에 자신이 그 건물에 살면서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건물로,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금 정도로도 이러한 건물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최근 이러한 은퇴자들이나 직장인들이 그런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거나 통째로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거래가 활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과 위치에 따라 달라 일괄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개략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대지 70여 평,
4층 건물에 202평짜리 상가주택이라면 이런 건물의 1층 상가의 보증금과 월 임대료 그리고 2, 3층 임대 가구에 대한 전세금에 자신이 거주하던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아파트 전세값을 합한다면 이러한 상가주택을 충분히 건축하거나 매입까지도 할 수 있고 얼마간의 자금이 남을 정도인 것입니다. 즉 은퇴자들이나 직장인 등이 아파트에 살면 아무 소득도 없지만 그런 아파트로 이런 건물주가 된다면 번듯한 건물을 보유하면서 매월 임대소득이 생긴다는 것은 대단한 장점이며 특히 4층과 다락, 옥상 정원을 사용하는 주인 세대는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높은 거실과 주방, 안방, 자녀방 같은 기본적인 공간 외에도 중정과 서재, 취미실, 작업실 등 다양한 공간이 있는 다락과 특히 각종 취미생활이 가능한 옥상 정원까지 있어서 거주성 면으로 보면 겨우 방 3개짜리 좁고 답답한 아파트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닌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의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 외에도 이러한 상가주택은 여러 장점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부동산적인 장래성도 위에서 설명한 특징 등으로 대단히 유망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이야 경기 변화와 여러 변수들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값이 엄청나게 올라 언제 그 거품이 꺼질지 모르는 아파트와는 달리 확실한 땅과 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서 수익형 건물인 상가주택의 장래성은 대단히 높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임대소득의 거주성 그리고 특히 신도시의 경우 체계적으로 조성된 도시와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환경 및 교육 조건 등으로 생활 여건도 좋을 뿐만 아니라 층간소음 걱정도 없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기존 도시보다 더 좋은 점이 많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활성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거리두기로 탈도시화와 탈집단화되는 미래에는 더더욱 이러한 신도시의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에 각광받을 것은 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의 신축과 매입에 대한 것으로 이상과 같은 비전과 특히 가파르게 오른 아파트값 그리고 씨가 말랐다는 아파트 전세 등 탓인지 최근 그런 아파트를 떠나 이런 상가주택이나 신도시의 다가구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려거나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직장인들과 직장에 얽매인 남편을 대신해서 아내들이 투잡으로 이러한 상가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과거에는 볼 수 없던 상황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돈이 많은 사업가들이 주로 이런 디벨로퍼 사업을 하였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40대 전후의 아주 젊은 직장인들이 이런 디벨로퍼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는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웬만한 아파트값이나 전세값에 땅값뿐만 아니라 건축비까지 대출이 가능해진 다양한 금융제도와 설계나 건축 현장의 투명성, 신뢰도 향상, 그리고 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건축이 과거보다 훨씬 쉬워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건물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기존 건축된 상가주택 등을 매입하는 것과 신축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매입하는 것에 비해 신축하는 것은 자신이 직접 원하는 위치에 자신이 직접 설계와 공사를 주도함으로써 자신이 생각하는 건물을 더욱이 원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입하는 방법보다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입하는 것이야 이미 상권을 파악할 수도 있고 임대자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며 설계나 건축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자신이 구상하는 위치나 건물도 아닌데다 낡은 건물을 또 일시에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특히 많은 웃돈까지 얹어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디벨로퍼는 대단한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밖에도 신축을 하면 좋은 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디벨로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테크나 내 집 마련 수단으로서 상가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경우에 이러한 소규모 건축 사업을 할 수 있는 디벨로퍼로 전직을 하거나 성장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이는 거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재테크와 부동산적인 장래성 그리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단순히 그 비싼 아파트만 머리에 이고 사는 것보다는 직장인이나 특히 정년 또는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은 아래 더보기에 첨부한 실제 사례들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의 건축주나 투자자 등에게 가장 중요한 사업성에 대해서 첫 번째로 건물주는 전통적인 재테크 수단이었다. 두 번째로는 상가주택은 대표적인 수익형 건물이다. 세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의 부동산적인 장래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상가주택 등의 신축과 매입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디벨로퍼는 대단한 장점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업성이라고 하니까 분양사업 등과 같이 얼마를 투자하여 얼마를 벌 수 있다거나 투자비 대비 몇 프로의 투자이익률이 있다고 설명하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은 분양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건물을 보유하며 임대 수입이나 부동산적인 장래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얼마를 투자해서 매월 얼마의 임대소득이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은 지역과 위치, 땅이나 건물의 규모 등에 따라 편차가 많다는 점 때문인데, 분명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가주택 등은 대표적인 수익형 건물이며 디벨로퍼 등의 장점으로 은퇴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건물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도시의 웬만한 땅이나 낡은 건물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건물을 신축하려 하기도 하고, 특히 LH 등에서 분양하는 택지개발지구의 상가주택 필지에 대한 경쟁률은 수백 대 1에 이를 정도입니다. 물론 아무리 이런 상가주택이 유망하다고 하더라도 지역이나 위치 그리고 경기 상황에 따라 임대성이나 수익성 등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또는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는 다른 어느 재테크 수단보다 훨씬 좋다고 여겨지는데, 혹시 이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그동안의 많은 경험과 실적 등으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